자, 오늘은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삼각함수를 활용을 할 거다. 근데 이제 활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수학에서는 보통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 실생활로 활용할 거냐, 도형으로 활용할 거냐라는 관점이에요. 실생활 쪽이냐, 도형 쪽이냐. 근데 이게 같은 개념이라 여러분 입장에서는 실생활 활용이라고 해도 실생활로 활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통 수학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 수학 어떻어요? 덧셈 뺄셈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근데 실제로 이 활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껴맞추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삼각함수의 활용은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 삼각형의 활용.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안 했어요. 삼각형의 활용. 자, 무슨 말이야? 삼각형이 보이면 떠올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삼각형이 보이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론들을 여기에 총 정리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 삼각형에서 확장되는 도형들, 뭐 사각형이나 모든 다각형이 보이면 삼각함수를 떠올리는구나. 다각형이 보이면 삼각함수를 떠올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로 할 거는 뭐가 되느냐? 어디서 올리는 거야? 학원이구나. 넓이 관점이 제일 처음이죠. 이제 뭐 삼각함수마다 설명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내가 하는 삼각형의 활용 첫 번째는 넓이적 관점.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관점이지? 넓이 구하는 방법 총론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옛날부터 초딩 때부터 알고 있는 밑변 높이 할 때 쓰는 방법. 이거야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세변 길이. 그건 조금 있다가. 지금 하면 안 돼. 순서가 있어. 배운 순서가. 두 변과 사이가. 이게 중3 때 삼각 비시간에 나온 내용이죠. 삼각형이 있고 한 변 길이 주어지고 사이각을 알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뭐야? 이 높이 h라는 애를 뭐를 이용해서 나타내니까 a하고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h라는 애는 a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는 방식이죠. 맞습니까? 그럼 뭐를 알게 된 거야? 높이를 알게 됐으니까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이게 중학교 방식이야. 자, 이제 문제는 뭐야? 얘가 예각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둔각일 때는 중학교 때는 이 방식을 안 쓰고 다른 방식을 썼죠. 둔각삼각형인 경우 두 변과 사이각을 할 때 여기에서 높이는 어디를 말하니까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얘를 높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여기 세타가 아닌 알파를 구해서 h가 뭐랑 같다? a 사인
알파랑 같다. 왜냐면 중학교 때는 둔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 삼각비 값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 아니냐. 그래서 2분의 1에 정리해보면 AB 사인 세타가 아닌 알파가 된다죠.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세타하고 알파는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가면 더했을 때 180도니까 이 알파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1에 AB 사인 180도 파이 빼기 세타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그래프를 이용해도 되고 원을 이용해도 되고 또는 지난 시간에 했던 변환이라는 걸 이용해도 돼. 자, 변환하는 방법은 뭐였어? 정수 파이가 보일 때는 사인은 사인과 같고 세타는 세타가 되고 파이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세타만큼 뒤로 돌아오면 2, 4분면에 얘의 동경이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사인은 사인, 세타는 세타. 동경이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양수.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게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둔각이든 예각이든 관계없이 이 공식으로 통일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둔각이든 예각이든 관계없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두 변하고 사이각 알 때 넓이를 구하는 이론이 어디까지로 확장된 거야 이제? 둔각이 주어져도 관계가 없다라는 걸로 확장이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은 삼각형을 하지만 두 변과 사이각이 이용된 도형이 이걸로 응용이 되죠. 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에 대한 스토리가 몇 가지가 추가가 된다.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데 두 변이 주어지고 사이각을 알 때 그럼 이때 넓이는 어떻게 구하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대각선을 그으면 두 넓이가 똑같은 넓이가 돼서 합동이죠. 이 왼쪽 넓이가 뭐가 돼? 2분의 1 AB 사인 세타. 똑같으니까 결국은 평행사변형 넓이는 두 변과 사이각의 사인 값을 곱한 것과 같게 된다. 너무 당연하지. 여기까지는 외워야 되는 거고 이건 확장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내용. 평행사변형이 이용됐지만 얘는 평행사변형 내용은 아니야. 근데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개념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같이 정리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두 대각선 길이 하나는 A, 하나는 B. 그리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사이각 하나가 주어질 때 대각선과 사이각을 할 때 이때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방금 했던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어줄 거야. 마찬가지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 꼭지점 지나게 그어줄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던 사각형과 새로 만들어진 큰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요. 지금 내가 파란색 선을 그을 때 평행하게 걷기 때문에 이 PQRS가 평행사변형임을 알 수가 있어. 맞아. 한 변 길이가 A하고 B인 거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넓이가 어떻게 되니까 방금 위에 했던 대로 넓이가 두 변 사인 사이각. 그럼 우리가 찾는 A, B, C, D 이 넓이는 뭐일 수밖에 없어? PQRS의 절반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 넓이는 뭐가 될 거다?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될 거다. 됐니? 그냥 외우지 마. 헷갈린다. 찾아가는 방식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두 변하고 사이값 알 때 쓰는 이론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또 다른 넓이적 관점이 있느냐? 아까 태호가 얘기했던 세 번째 이론이 세변 길이 알때입니다. 세변 길이를 알 때 넓이를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헤론이라는 수학자가 이제 완성을 한 이론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변만으로도 넓이를 구하는 이론. 삼각형이 있고요. 세변 길이 주어지면 넓이를 구하는 이론은 세변의 둘레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먼저 찾고 넓이는 루트 P, P 빼기 A, P 빼기 B, P 빼기 C의 곱이 된다. 되게 중요한 이론이야.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냥 유리수면 얘네들 계산이 다 유리수니까 별로 안 귀찮겠지. 여기에 무리수가 들어가면 얘도 복잡해지고 루트 안에 있는 애들도 복잡해질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계산은 합차 공식이 적용이 돼. 얘네들이 무리수라고 할지라도 여기 안에 있는 계산은 합차 공식으로 진행돼서 생각보다 간단해. 보기에만 불편해. 알겠니? 왜 그러냐? 얘가 만들어진 원리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럼 세변 길이가 나오면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얘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 3으로 할까? 여기도 3으로 할까요? 4? 안 되잖아, 삼각형이. 그냥 3으로 하자. 야, 이거 왜 이래? 숫자를 좀 키울까? 2, 3, 4. 자, 넓이 구해봅시다. 그럼 숫자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P라는 애가 2분의 9. 이건 되게 유용하게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니까는 꼭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럼 넓이는 루트 2분의 9 그리고 4 빼줘서 2분의 1 3 빼줘서 2분의 3 2 빼줘서 2분의 5 루트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그럼 4분의 3 루트 15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얘를 루트 2로 한번 잡아보자. 그럼 P가 어떻게 바뀌냐면 2분의 7 더하기 루트 2니까 어우 불편해진 것 같아. 그지?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와. 한번 봐봐. 2분의 7 더하기 루트 2 4 빼줄 거야. 2분의 루트 2 빼기 1 3 빼줄 거야. 2분의 루트 2 더하기 1 남고 루트 2 빼줄 거야. 2분의 7 빼기 루트 2 됐어. 합차고
합차잖아. 전개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더 불편한 거는 이런 거죠. 루트가 두 개가 있는 경우.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합차가 나올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요거 쓰면 생각보다 편해. 알겠습니까? 근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접근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로는 어느 때 쓰는 게 가장 유리해? 세 병 길이가 유리수일 때 쓰는 게 가장 유리해. 루트가 하나쯤까지는 포함되어 있어도 나쁘지 않아. 이해되니? 되게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저게 언제도 나왔냐면 예전에 2009학년도인가? 연대 논술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이거 증명하는 방법을. 이거 증명하시오 하고서 연대 논술에서 출제한 적이 있어. 그만큼 수학에서 중요한 공식이다. 자, 그럼 얘가 왜 성립하는가? 한 번쯤은 증명은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내가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줄 건데, 지금 보여주는 방식은 일단 보여줄 거고, 나머지 방식은 삼각함수 활용 뒷부분에 한 번 더 할 거야. 알겠죠? 자, 한번 증명할 테니까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증명한다고 하면은 괜히 치 떨지 말고, 별거 아니니까.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할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어찌됐든 높이야. 높이만 알면 되잖아. 얘를 x라고 보고, 그럼 얘는 b 빼기 x가 될 거니까 h를 찾고자 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돼. 자, 이쪽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봅시다. a제곱은 x제곱 더하기 h제곱. 이쪽 피타고라스 정리 써볼게요. c제곱은 h제곱 b 빼기 x의 제곱이 나올 건데, 연립해서 h를 구하려고 하는데 h를 소거하는 게 더 편하지. 그래서 일단은 h를 소거해 버릴 거야. a제곱 빼기 c제곱이 x제곱도 소거가 되고, 여기서 남은 게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bx가 될 겁니다. 이러고 보니까 x를 구할 수가 있네요. 준우야, 아픈 마음 이해는 하지만 집중해. 2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나올 겁니다. b제곱 넘어가서 2b로 나눌 거니까요. 자, 이거를 대입해서 x 구해보자고. 자, 그러면 a제곱은 이걸 지금 제곱해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순 있는데요. 4b제곱에 굳이 전개 안 해도 돼. 됐죠? 그럼 h제곱이 얘 넘어가서, 어차피 얘가 원래는 요거였단 말이야. 넘어가서 합차 공식이지. 그럼 굳이 인수분해 할 거 뭐 하려고 전개하냐 이거지. 그럼 얘랑 얘 가지고 합차 공식 써 보면 a 더하기 2b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a 마이너스 2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되네요. 자, 이제 통분할 건데요. 성화씨 돌아가면서 눈이 감기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통분 하면은 분모는 어차피 2b 제곱이 될 거야.
분자 한번 보자. 통분되니까 2ab가 추가가 돼. 뭐가 있는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뭐로 바뀌어? a 더하기 b제곱. 맞아 안 맞아? a 더하기 b 전체 제곱 빼기 c제곱이다. a 더하기 b 전체 제곱 빼기 c제곱. 자, 뒤에 거 봐. 통분하면 또 2ab가 추가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얘하고 얘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2ab로 들어가. 그럼 얘까지 묶이면 a 빼기 b의 제곱이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c제곱을 앞으로 뺀다고 생각하면 c제곱 빼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올 거야. 그럼 다시 또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이제 합차로 인수분해가 돼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2b제곱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빼기 c 얘하고 얘를 더할 거니까 a 빼기 b 더하기 c하고 뺄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올 거야. 자, 이게 누구라고? h제곱. 맞니? 자, 여기서 그냥 계산의 편의상 조금 결과를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넓이는 BH를 곱해서 만들어낼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가 B제곱 H제곱이라고 쓸 거고, 그럼 분모에 4만 남습니다. 됐죠? 자, 어차피 정리 결과는 이거다. 아, 이거 이용하겠구나 라는 거 생각만 하고 가면 돼. 무슨 말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뭐라 했을 때 얘를 EP로 바꿨을 때 A 더하기 B는 뭐로 바뀌어? EP 빼기 C. A 더하기 C는 뭐로 바뀌어? EP 빼기 B. B 더하기 C는 EP 빼기 A가 될 거야. 됐니? 그럼 맨 앞엔 EP고 두 번째 거는 2 묶어내면 P 빼기 C. 세 번째 거 2 묶어내면 P 빼기 B. 마지막 거 2 곱하기 P 마이너스 A가 될 거란 얘기지. 자, 이러고 보니까 4가 약분이 되고, 증명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해보셔야 됩니다. BH 길이는 루트 P 빼기 A, P 빼기 B, P 빼기 C의 2배가 된다. 양변을 2로 나누면 요 2가 이쪽으로 가죠. 그럼 2분의 1 BH 밑변 높이니까는 얘가 넓이였더라.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고1도 할 수 있지. 왜? 연립방 정식이니까. 피타고라스만 알면 연립방 정식으로 푸는 거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증명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해? 증명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공식을 자꾸 외워서 이것만 외우려고 그래. 물론 이거 외우는 것도 중요해. 이거 외우는 게 우선이야.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은 외울 것만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기억이 안 나 잘. 수학 공식 끝날 때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 그것도 능력인 거거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수학이 어려운 거라고. 단원이 하도 많고 하니까. 그럼 뭐 해야 돼?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을 뭐 해야 돼? 증명해서 자꾸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수학이 외울 것만 많아지고 까먹는 건 더 많아져. 그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됐어? 자, 그래서 넓이에 대한 스토리를, 헤론을 이용한 넓이까지
했습니다. 그럼 세변할 때 헤론의 공식을 적용한다면 또 다른 것도 있지 않겠느냐. 원래 이 네 번째 거를 여러분이 중학교 때 더 일찍 배우고 오지만 내가 설명하는 순서는 이 네 번째 거를 일부러 여기다 써요. 왜? 위에 거랑 연관시키려고. 세변 길이와 세변과 내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지면 넓이를 보다 빠르게 구할 수 있죠.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이야. 원이 주어지고, 원을 너무 크게 그렸다. 원이 주어지고 삼각형이 외접해 있을 때 세변 길이 주어지고 반지름을 한다면 얘가 뭐로 바뀌어? 2분의 1 AB,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의 합으로 바뀌잖아. 그럼 뭐가 들어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R. 맞아?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R이 된다. 자, 근데 방금 내가 헤론 할 때 얘를 뭐라고 약속을 했어? P라고 약속을 했잖아? 둘레를 2로 나눈 걸 P라 할 때가 헤론의 출발점이었잖아? 결국은 헤론하고 연관시키면 PR. 되셨나? 자, 무슨 말이야? 세변 길이 알면 헤론을 이용해서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고 얘까지 접목시켜서 내저번의 반지름도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세변 길이 알 때는 삼각형 넓이뿐만이 아니라 내저번의 반지름까지 아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일로 연계시키는 거라고. 이해되니?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거야. 헤론하고 내저번 반지름 구하는 내용은 같이 보는 거다. 자,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세변이 주어지고 내저번의 반지름 알 때가 아니라 외저번의 반지름을 알더라도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증명은 못해. 이 증명은 조금 뒤에 배우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 됐어? 자, 형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외저번이 있고 안에 삼각형이 내접해 있는 상태. 세변 길이를 똑같이 A, B, C라고 하면 외저번의 반지름을 large R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럼 이때 넓이는 뭐가 되느냐?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 지름 2배. 지름 2배. 세변 길이의 곱으로 생겼어. 지름 2배 분의 세변 길이의 곱이다. 자, 무슨 말이야 이제? 세변 길이 알면 넓이도 알 수 있고 내저번 반지름 알 수 있고 뭐도 알 수 있다? 외저번 반지름까지 알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그 말은 결국은 세변 길이를 알므로 인해서 내저번의 반지름과 외저번의 반지름의 관계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세 개는 같이 묶어 다녀. 따로 알면 안 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해? 그 순간 내저번 반지름 주어질 때랑 외저번 반지름 주어질 때도 한 번씩 생각하고 가란 얘기야. 세변 길이와 내저번 반지름으로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해? 하는 순간
회론하고 외접원 반지름 관계까지 한 번씩 떠올리고 가란 얘기야. 이거는 세트야, 세트. 실제로 수능 때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문제가 쉽게 풀리는 도형 문제가 은근히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자주 나와. 그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는 표현이 뭐 매년 나온다는 건 아니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3년 주기로는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특히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특히 이과생이죠.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더 자주 써. 왜? 삼각형 이론이니까. 뭐 나중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부분에서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는 것도 하거든요. 그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해. 근데 이거 활용 안 하면 되게 복잡하게 풀려. 그래서 이건 세트다 라고 기억을 하고 지나가. 자, 이거 말고 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 있지? 넓이 구하는 방법. 뭐 할 때? 꼭지점 좌표 할 때. 뭐 신발끈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 좌표 써가지고 쭈르륵 써서 대각선끼리 곱해가지고 빼줘가지고 하는 거. 솔직히 별 쓸모는 없어. 고1 때 외에는 잘 안 씁니다. 알면 도움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 될 거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 고1 때만 그냥 문제 빨리 푸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까지가 여러분들이 넓이 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이론들이다. 됐습니까? 삼각형 넓이 하는 순간 최소한 몇 개는 요 3개는 꼭 기억하자. 왜? 앞에 했던 2개는 원래 알고 있던 거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요 3 부분은 세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활용을 할 건데요. 실제로 삼각함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삼각형이 보이면 뭐부터 떠올려라? 넓이부터 떠올려라. 그게 먼저야. 넓이부터 떠올려라. 그래서 이 설명을 한 거고. 두 번째, 삼각형이 보이면 떠올려야 되는 이론에 대한, 뭐 떠올려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삼각형 보이면 넓이만이 아니라 사인 법칙도 떠올리라고 아예 규정을 쳐놓은 거야. 삼각형이 보이면 넓이 떠올려라, 사인 법칙 떠올려라. 됐어? 넓이 떠올리고 사인 법칙 떠올린다. 그럼 사인 법칙이 대체 뭐냐? 사인값과 세변의 길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야. 사인값과 세변 길이의 관계. 자, 여러분들이 이건 중학교 개념이죠. 원이 있고 현이 있고 중심이 있고 중심각이 있고, 자, 뭐하고 뭐는 정비례해. 각과 호는 정비례했었지. 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다. 맞니? 근데 뭐는 각과 현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었잖아. 맞지? 요 뒤에 각이 들어가잖아요. 사인 각. 맞아 안 맞아? 요 각이 중심각이나 원주각 입장인 거야. 삼각형 보이잖아. 중심각 절반, 원주각. 맞아 안 맞아? 요 원주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 원주각과 현의 길이는 정비례가 아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요 원주각에 대한 사인 값은 현 길이와 정비례가 된다는 게 이 내용이라고.
그게 사인 법칙. 알겠어? 원주각의 사인 값은 마주보는 면 대변 길이와 정비례, 이게 사인 법칙. 여기까지 됐어? 자, 다시 약속한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A, B, C. 마주보는 변들의 길이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약속을 하면 뭐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외접원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외접원 입장에서 원주각, 대변, 원주각, 대변, 원주각, 대변. 맞아 안 맞아? 그럼 걔네들은 무슨 관계라고? 정비례 관계라고. 정비례 관계라고. 무슨 말이야? 사인 A와 A는 사인 B와 B, 사인 C와 C. 정비례 관계라고.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됐어? 같은 표현이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가 같다지. 표현 방식의 차이점일 뿐이야. 맞아 안 맞아? 자, 이렇게 썼더니 얘들아,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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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대. 무슨 말이야? 똑같은 대표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약분이 안 돼 있을 뿐이지 대표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하고 같게 되는 뭔가 대표가 있을 거란 얘기야. 대표. 그게 누구냐? 뭐 다른 말이 있기는 한데 지름이에요. 뭐 보여야 된다고? 원 보여야 된다고. 왜? 원주각과 현의 관계니까. 원주각과 현의 관계니까 원이 보여야 된다고. 암묵적으로. 이 원에 누구라고? 지름. 정비례 관계의 대표값이 누구다? 지름이다. 이 R, 이다라고 외우지 말고 지름이라고 기억해. 원이 보여야 되고 지름이다. 됐어? 정비례 관계구나.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아, 결국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가 지름과 같구나 라고 기억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자?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하자야. 여기까지 됐니? 이게 나오게 된 히스토리야. 스토리. 맞지?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가는 증명을 해줘야 돼. 맞지? 그럼 얘를 증명해야 아까 여러분들이 외접원의 반지름 할 때 세변 길이와 외접원 반지름 할 때 넓이는 4R분의 ABC가 된다를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볼래? 2분의 1 AB 사인 사이각 C. 맞아 안 맞아? 2분의 1 AB 사인 사이각. 맞지? 사인 C는 얘하고 관계를 하면 사인 C가 넘어오고 지름이 내려가니까 지름분의 C. 맞아 안 맞아? 사인 C는 지름분의 C. 곱하니까 지름의 2배
ABC. 지름의 2배 ABC.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인 법칙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삼각형에 대한 스토리가 보이면, 삼각형이 보이면 첫 번째로 넓이 보여야 된다. 넓이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넓이 구하는 이론에서 다른 거 알고 있지만 두 변과 사이값부터 시작해서 두 편과 사이값, 세 변 길이 주어질 때, 세 변 길이와 내접원 반지름 주어질 때, 세 변 길이와 외접원 반지름 주어질 때, 그 네 개는 무조건 기억하고 지나가라. 또 하나 사인 법칙이라는 게 새로 형성이 되는데, 삼각형에서 외접원이 주어질 때 원주각과 대변의 길이를 사인을 이용해서 정비례 관계로 바꾼 거다. 그래서 사인 대 대변, 사인 대 대변. 그럼 사인분의 대변의 값은 대표값이 지름이다. 됐니? 이렇게 연관시켜서 외워야 돼. 그래야지 이게 그래도 삼각형 보일 때마다 그걸 한 번씩 생각을 해줘야 돼. 아, 이거 넓이만 구하면 돼. 그냥 넓이만 생각하고, 아, 이 방법,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것만 쓰면 내용이 워낙 많아서 헷갈려.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내가 끝까지 기억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연상법 때문에 그래. 이런 관계 있는 식들은 한 번에 묶어가지고 문제 풀 때마다, 이것도 써야 되네? 그냥 머릿속 한번 쑥 정리하고 지나가는 거야. 빠르게. 아,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그거 뭐였지? 다시 뒤져보고. 이해되니? 자, 그럼 사인 법칙을 증명을 하고, 사인 법칙이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삼각형 넓이는 언제 쓰는지 아니까 내가 설명 안 하는 거야. 삼각형 넓이 구하래. 그러니까 쓰는 거지. 그럼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지는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럴 때 사인 법칙을 쓰는구나 라는 것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자. 사인 법칙. 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상태야. 자, 그럼 이 각은 원주각 입장이니까 우리가 아는 건 뭐야? 원주각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동일하다. 맞지? 그래서 A하고 같은 원주각을 갖는 애를 지름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 A하고 같은 원주각 갖는 애를 지름을 이용해서 설정한다고. 이건 여기다가 표시해주면 돼, 그림으로.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많이 썼던 이론 중에 하나, 여기가 직각이면 너무 당연하게 된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이러고 보니까 뭐가 됐냐면 A'에 대한 사인값, 사인 A'은 B변에 대한 높이의 B, 삼각 B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돼. 됐어? 따라서 지름은 사인 A'분의 A가 되고, A'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인 A분의 A와 같게 된다. 맞지? 그럼 뭐도 해주면 돼? 사인 B분의 B가 2R과 같음을 보여주면 되고, 사인 C분의 C도 2R과 같음을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이 과정하고 차이가 없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라고 쓰면 돼. 사인 B분의 B도 2R일 거고, 사인 C분의 C도 2R일 거란 얘기야. 맞지? 그럼 이제 결론만 내려주면 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와 같고 다 ER이 된다. 증명 끝. 어려운 증명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인 법칙이 만들어진 히스토리도 기억을 하면 아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기억하기가 쉬운 거고 증명을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네? 그래서 기억이 더 잘 나는 거예요. 이거 공식만 그냥 야 이거 외워 여러 번 뭐 수십 번 수백 번 썼어. 그래서 공식을 외웠어. 근데 몇 달 지나면 그냥 까먹죠. 문제 안 풀면. 그래서 공식 외웠어. 문제 열심히 풀었어. 자주 썼으니까 기억은 더 오래가. 그래도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 어떻게 해야 돼? 어찌됐든 히스토리를 기억해서 찾아내거나 증명을 이용해 다시 찾아내거나. 수학이 원래 그래. 알겠어?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체 사인 법칙 어디다 써요? 어느 때 사인 법칙을 적용할지 방법론에 대한 어떤 문제가 보이면 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 뭐를 이용해서 뭘 구할 때 사인 법칙을 쓰는지에 대한 얘기가 진행될 겁니다. 자, 사인 법칙이 언제 사용될 거냐? 일단 뭐 보여야 돼? 삼각형. 일단 삼각형은 보여야 돼. 삼각형이 보였는데 삼각형에서 뭘 물어보면 사인 법칙이냐? 요 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사인 A분의 A는 ER를 이용할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보인 거야? 각 하나, 변 하나, 반지름. 맞아? 얘하고 얘는 그냥 각과 변이 아니라 마주 보는 각과 변. 맞아 안 맞아? 한 쌍의 대변 및 대각 그리고 뭐의 관계야? 외접원의 반지름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있어. 대변과 대각 그리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몇 개 중에 1, 2, 3, 3개 중 2개 알 때 3개 중 2개 알고 1개 구할 때 2개 주어지고 남은 1개 구할 때 너무 당연하지. 사인 A분의 A는 ER이니까 셋 중에 2개 알면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학생들은 뭐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 사인 B분의 외우기만 하니까 그게 언제 쓰는지 몰라. 활용이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지? 이때 뭐 쓰지? 뭐 주어졌는데 뭐 써야 되지? 두 변과 사이각 알 때 넓이. 두 변하고 사이각 주어지니까 넓이 구했던 거잖아. 넓이 구하래. 세 변 길이 주어졌으니까 쓰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식하고 문장을 매칭을 시켜야 돼. 사인 법칙 활용의 첫 번째는 뭐다?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 그리고 반지름이 주어질 때 그 셋 중에 2개 알고 나머지 하나 구할 때. 문장이 길 뿐이야. 그치? 삼각형이 있는데요. 30도래요. 여기가 2래요. 요 삼각형을 지나는 외접원이 존재할 건데 이 외접원의 지름 구해보래. 지름. 그럼 반지름 R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사인 30도 분의 2는 ER. 사인 30도 분의 2는 ER.
지름 구하랬으니까 이거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사인 할도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4가 나올 거란 얘기지. 그래서 끝.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야. 근데 학생들은 전체식을 보니까 복잡하게 보여. 실제로 언제 쓰는지 몰라. 그리고 문제 풀면서 야 이건 이럴 때 쓰는 거야 라고 했더니 깨닫는 애가 있고 그렇구나. 어떤 애는 그걸 왜 써요? 라는 친구가 있고 뭐 말인지 알겠어? 이 관계 때문에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과 대각 관계, 외접원의 반지름 요 셋 중에 2개 할 때 하나 구하기. 여기가 4야? A야? 할 수 있다고. 여기가 7이야? 말이 안 되죠? 2야? 세타야? 사인 세타 할 수 있다고. 왜? 얘가 특수각이어야지 사인 값을 하는 거니까. 맞지? 셋 중에 2개 할 때라고 기억하면 돼. 자, 두 번째. 사인 법칙은 쓸 수 있는 방식이 활용되는 게 딱 2개예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반지름 빼고. 자, 무슨 말이야? 몇 개 중에 4개 중에 몇 개가 주어지면 3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 알 수 있는 거지. 너무 당연하지. 이거는 무슨 관계야? 마주 보는 한 쌍이 아니라 2쌍에서 대변 그리고 대각의 관계. 그 중에 총 4개 중에 3개 주어지고 남은 1개 구하기. 마주보는 2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면 무조건 사인 법칙. 한 쌍의 대변과 외접원 반지름 보이면 사인 법칙. 패턴을 기억하는 거라고. 활용이니까. 이건 이럴 때 쓰는구나. 왜 지금까지 활용을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활용을 이런 식으로 했어. 어느 때 사용하면 되는지를 기억하고 접근했단 말이야. 근데 삼각함수의 활용은 갑자기 그렇게 적용을 안 해, 학생들이. 사용법을 모르겠대. 선생님, 사인 법칙, 왜 사인 법칙을 이때 써요? 식에 나와 있다고, 특징이. 이해돼? 중학교 때 이런 거 봤을 거예요. 나머지 변길이 다 구할 수 있지. 아니야? 직각이등변 1대 1대 루트 2 369 1대 루트 3대 2 다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중학교 때는 특수각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지만 똑같은 문제를 고등학생 특히 사인 법칙을 배운 친구는 이렇게 푼다고. 무슨 관계야? 마주보는 2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 맞지? 마주보는 2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 그럼 뭐다? 사인 법칙이다. 사인 45도 분의 A는 사인 30도 분의 루트 2.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되니까 2분의 루트 2, 2분의 1, 루트 2, 1, 루트 2 곱해서 2. 됐냐 안 됐냐? 포인트 잡혀? 사인 법칙, 스토리, 증명,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쓰는가, 어떨 때 쓰는가. 2가지 이론에 의해서 쓰인다. 마주보는 한
한 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와 외접원 판지름. 됐어? 또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에서 하나 모를 때. 됐지? 자, 한번 보세요. 19번. 문제를 좀 살짝 볼 테니까. 자, 삼각형 그림 주어져 있고 105도와 30도가 주어져 있고 AB 길이가 12라고 나와 있다. 두 각을 안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 각 알 수 있죠. 각시 몇 도예요? 45도 맞아 안 맞아? 자, 105도는 특수각 취급을 못 받으니까 30도와 45도만 보시면 돼. 그리고 AC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30도의 대변 길이가 나와 있죠. 그럼 45도의 대변 길이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에 의해서 사인 법칙이 적용이 되겠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좀 다르지. 똑같이 30도 45도 여기가 105도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길이가 AB 길이가 12 여기가 12라고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은 어디를 알 수 있다야? 여기를 알 수 있다잖아 원래는. 근데 이건 특수각이 아니니까 얘 대각 길이는 대변의 길이는 구하기가 어려운 게 맞아. 근데 솔직히 이건 사인 법칙으로는 얘를 못 구해. 이건 사인 법칙 이용하는 문제 아니야. 무슨 말이야? 문항을 잘못 놓는 거죠. 문항을 잘못 넣어놨다고. 이건 사인 법칙 안 써도 돼. 안 쓰는 문제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중학교식. 알겠니? 이거는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론을 쓰는 거예요. 뒤에 가서. 내가 아직 설명 안 한. 코사인 법칙 쓰는 이론이야. 이거는 사인 법칙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얘를 구할 때는 그냥 중학교식으로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는 지금 여기 문제에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뒤쪽으로 다시 넘어갈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하지 마라. 중학교식으로 푸는 거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수학적으로는 좋지는 않아. 성화야? 끝까지 손을 하지 말라니까 손을 대고 있어. 중학교식으로. 그러지 마. 자, 20번 한번 볼래요? 삼각형 ABC에서 그림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대충 그려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각 B가 45도다. 그리고 BC 길이가 12, AC 길이가 12 루트 2 일 때 각 A의 크기를 결정해봐라. 얘들아, 45도고 세타인데 45도의 대변 길이가 12 루트 2야. 세타의 대변 길이가 12야. 그럼 이건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뭐로 바꾸면? 사인으로 바꾸면 정비례 관계가 된다고 했지. 사인 세타 대 12는 사인 45도 대 12 루트 2. 여기까지 됐어? 그게 뭐라고? 사인 법칙이라고.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에서 하나 모를 때. 맞지? 그럼 사인 세타 대 12는 사인 45도분의 12 루트 2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가 24가 나온다. 그럼 사인 세타가 뭐가 돼버려? 2분의 1 돼버리지. 맞아 안 맞아? 괜찮니? 자, 그럼 사인 세타가 2분의 1 되는데 이 세타 값이 예각이라는 보장이 있니? 문제 봐.
각 A의 크기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각부터 둔각까지 다 써 있잖아. 그럼 얘가 예각이 돼야 될까 둔각이 돼야 될까? 뭐 생각하라고? 사인 법칙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히스토리가 원에서 나온 거라고. 원을 생각하고 길이를 조금 더 티나게 12 루트 2보다는 12가 작을 거 아니야. 원에서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현 길이가 뭐가 더 길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길기 때문에 긴 현에 대한 각은 작은 현의 원주각보다는 클 수밖에 없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얘가 몇 도였어? 45도. 그럼 얘보다는 작은 각이란 얘기야. 맞니? 아 그럼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데 45도보다 작은 예각을 찾을 거니까 30도. 맞니 안 맞니? 원래는 뭐 찾아야 돼?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니? 사인 180도까지 2분의 1 나오는 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6분의 파이. 그럼 얘는 뭐겠어? 6분의 5파이. 얘가 120도고 얘가 30도야. 그지? 근데 둘 다 될 수 있는가? 아, 안 된다. 얘가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아, 얘밖에 안 된다. 그 이론이라고. 됐어, 안 됐어?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느냐? 24번 볼게요. 언제 쓰는지. 아직 코사인 법칙은 안 했습니다. 아직 사인 법칙밖에 안 했어요. 자, 선분 BC 길이가 5이고 BAC가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30도죠. 이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구해라. 외접원의 반지름 구해라. 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BAC 6분의 파이, 뭐 30도긴 하지만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니까 BC 길이가 5, 외접원의 반지름 구해라. 자, 무슨 상황이야?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주어지고 외접원의 반지름 물어봤죠. 그러니까 뭘 쓰는 거야? 사인 법칙. 한 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셋 중에 두 개 알 때 그럼 뭐가 돼? 사인 6분의 파이 분의 5가 2R 외접원의 지름이다. 되셨나? 그럼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느 때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도 사인 법칙을. 그래야지 사인 법칙 적용하기가 쉬워. 아, 이러니까 사인 법칙 쓰는구나. 이러니까야.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 증명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가 다 요 얘기예요. 사인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히스토리 기억하라고 그랬어? 히스토리. 현의 길이와 각의 크기는 정비례 관계는 아니다. 근데 그걸 정비례 관계로 만들려고 봤더니 사인 값과는 현의 길이가 정비례가 되더라. 그리고 비례식으로 표현하고 분수식으로 표현했더니 대표값이 있을 건데 그 대표값이 누구더라? 외접원의 지름이더라. 됐어. 그리고 언제 쓰더라?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그 셋 중에 두 개 할 때 나머지 하나 구하기 또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에서 세 개 알고 나머지 하나 구하기. 마주보는 한 쌍이냐 두 쌍이냐. 됐어. 그럴 때 사인 법칙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분 정도 잠깐 머리 좀 식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7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